칠흑처럼 어두운 밤바다를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수면 위로는 거친 파도가 집채만하게 몰아치고 사나운 바람이 배를 집어삼킬 듯 포효하지만 그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면 바다는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폭풍은 바다의 전부가 아니며 그 깊은 곳의 고요야말로 바다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 밤바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풍랑이 우리의 멘탈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수면만을 바라보며 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수면 위의 파도를 잠재우는 법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지영 씨는 과거라는 갯벌에 발이 묶여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인 지영 씨는 10년 전 자신이 내렸던 잘못된 선택 혹은 그때 하지 못했던 말들을 매일 밤 복귀하며 자신을 고문합니다. 그때 내가 참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이라는 후회의 파도가 지영 씨의 현재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령과 싸우느라 오늘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햇살을 보지 못하는 그녀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해버렸고 이제는 어떤 새로운 시작도 두려워하는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50대 가장인 민수 씨는 은퇴 후의 삶과 가족의 안위에 대한 걱정으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합니다. 닥치지도 않은 불행을 미리 끌어다 쓰느라 정작 지금 해야 할 일들 앞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걱정의 무게 때문에 하려다 많은 일이 많아지고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타인의 눈치만 살피는 소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영 씨와 민수 씨의 영혼이 보내는 이 절박한 신호는 사실 당신에게 보내는 우주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흔들리는 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단지 내면의 등대를 밝히는 법을 잠시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어둠을 걷어내고 당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무너진 인생을 재건하기 위해 우리가 당장 오늘부터 가슴에 새겨야 할 5가지 심리적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첫째, 다 멀쩡히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가 타인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들의 편집된 단면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워도 겉으로 웃으며 이겨내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나만 유독 고통받고 있다는 고립감에서 벗어나십시오. 고통은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이며 당신이 느끼는 그 무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과정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타인에 대한 서운함과 자신에 대한 자책이 멈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실패와 실수는 인생의 필수 과목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넘어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운명조차 결국 길을 내어줍니다. 실수를 통해 배움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그 과정 자체가 성공의 정수입니다. 당신의 완벽주의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십시오. 셋째, 걱정할 시간에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즉시 시작하십시오. 걱정은 뇌를 마비시키고 당신의 발을 묶어두는 쇠사슬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일수록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방 청소를 하거나 주변을 정리하거나 짧은 거리를 달리는 것 같은 사소한 성취가 당신의 전두엽을 깨우고 멘탈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넷째, 부정적인 생각의 쓸모없음을 선언하고 긍정의 에너지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매일을 긍정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은 허황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찾아내어 그곳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부정에 내줄 자리를 긍정으로 채워갈 때 당신의 안색은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이미 떠나간 과거를 보내주고 오직 지금 여기에 닻을 내리십시오. 과거에 얽매여 있는 한 당신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현재를 놓치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미리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를 잘 살아낼 때 비로소 밝은 미래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호흡, 당신의 감각, 당신의 의지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멘탈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러한 실천법들이 왜 당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지 그 역사적 근거와 철학적 배경을 세네카의 생애를 통해 살펴봅시다.
세네카는 로마 제국의 가장 화려한 시대를 살았지만 동시에 가장 참혹한 고난을 겪은 인물입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기도 했지만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척박한 섬으로 추방당해 8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독과 투쟁해야 했습니다. 또한 지병인 천식으로 인해 평생 숨을 쉴 때마다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했으며 끝내는 폭군 네로의 명령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세네카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멘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추방지에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운명은 우리의 재산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 그는 우리가 고통받는 진짜 이유가 외부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때문임을 간파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호연지기와 부동심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고귀한 기운이며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도덕적 용기입니다. 세네카의 삶은 우리에게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이 무너지기 직전의 증상들은 우리 내면의 사단, 즉 인간으로서의 선한 본성이 희미해지고 호연지기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는 사람이 기르던 가축을 잃어버리면 찾으려 애쓰면서도 정작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 모른다는 사실을 통탄했습니다. 세네카가 고난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현재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피를 흘리며 얻어낸 생존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고 행동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운명의 장난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세네카가 경고했던 그 불안의 상태로 끝없이 내몰리는 것일까요? 현대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과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합니다. 남들이 전시한 행복의 단면과 나의 가감없는 일상을 비교하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칭찬받기 위해 감정을 기만하고 비난받지 않기 위해 진심을 숨기다 보니 내면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가 당신을 비교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과와 효율만을 강조하는 생존의 기계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무한 경쟁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전기 설비나 시설 관리처럼 기술과 안전이 중요한 현장에서도 공기와 효율이라는 중압감이 당신을 억누릅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 뇌는 오직 공포 신호만을 보내게 되고 결국 안색이 어두워지고 예전에 생기 넘치던 당신은 사라지게 됩니다. 혈색은 곧 기의 흐름입니다. 호연지기가 사라지면 사람의 기색은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정보의 과잉 속에서 나만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가치들에 휩쓸려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기준이 흐려지면 결단력이 사라지고 하려다 많은 일이 많아집니다. 이제는 외부의 보상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사라졌다고 느끼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가짜가면 뒤로 숨어버렸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소모적인 관계와 무의미한 정보로부터 거리를 두지 않는다면 당신은 망가져가는 인생의 급류에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5. 결론 각자의 바다에서 당당하게 항해하십시오. 인생이라는 거대한 항해에서 폭풍우를 만나 배가 조금 파손되고 항로를 이탈하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진정한 비극은 배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항해사가 키를 놓고 바다만 원망하며 앉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과 상황은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나가는 한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당신 곁에서 멀어지는 사람, 사라지는 명예, 흩어지는 재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비워져야 비로소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채워질 공간이 생깁니다. 인연의 끈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당신의 손바닥에는 깊은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떠나가는 것은 떠나가게 두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단지 계절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늘이 장차 당신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당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지치게 한다는 옛 성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증상들은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우주가 당신을 담금질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이제 멀어진 인연과 과거의 영광은 그들의 바다로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들 또한 그들만의 궤도를 돌고 있는 별일 뿐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그저 그들의 바다에서도 평안하기를 빌어주는 성숙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당신만의 바다를 향해 돛을 올리십시오. 비록 안색은 조금 어두워졌고 예전의 활기는 잠시 사라졌을지라도 당신의 내면에는 여전히 맑은 샘물 같은 본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다시 일어설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노을이 지나고 나면 더 찬란한 새벽이 올 것입니다. 각자의 바다에서 오직 당신답게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 이제 평온해지십시오.